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급기야 끝내 저 좌파들이 야당들이 윤석열 탄핵안 발의 착수에 준비했다라고 하는 채널A의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것들이 원래 계속해서 군부를 떼고 밑밥을 뿌렸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전부 다 탄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전에도 물론 저것들이 탄핵을 위해서 말이죠. 무슨 8인 연대다, 또 12인 모임이다,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또 촛불행동 국민연대라고 하는 놈들이 밖에서 또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더니 급기야 그 강덕구 의원이라는 놈이 국회에서 말이죠. 장을 열어줘가지고 판을 깔아줘가지고 거기서 촛불행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열었습니다. 또 밖에서는 말이죠. 전국 11개 도시에서 저것들이 또 촛불 민중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탄핵을 외치는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밑밥을 깔아오던 이것들이 이제 11월 15일이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1월 25일이면 위증교사, 이것이 선고가 나고 그리고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자, 그러니까 유죄가 100% 나온다. 그리고 그것도 추경이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윤석열을 탄핵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획책을 하기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에는 첫 번째 탄핵 발의하는 데에는 15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야당들은 말이죠. 19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0석은 너끈합니다. 민주당 혼자도 150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석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황교안이가 직무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저것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의석이 108석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기도 말이죠. 또 김재섭이니 김용태니 안철수니 또 친한계, 다시 말해서 장동혁이니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이 위험한 애들이 많습니다. 박정원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8석 이거 이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이죠. 이 표단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는 또 이 표단속에 별로 그렇게 또 열심히 나서지 않고 있고 이 위기감이 지금 들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탄핵을 당했습니까? 그때는 의석도 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62석이 이탈했습니다. 우리 편이 62석이나 탄핵에 찬성했다는 말입니다. 유승민, 김무성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8석만 이탈하면 그냥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탈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것들이 말이죠. 탄핵을 갖다가 발의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탄핵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밖으로 안으로 우리 편 8석을 이탈시키려고 갖가지 술수와 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이제 이준석 같은 애들 자기 편을 끌어들이고 그럼 192석이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 쪽에 예를 들어서 김재섭이다, 무슨 김용태다, 그다음에 안철수다, 무슨 박정훈이다, 그다음에 또 장동혁이다, 뭐 친한계 국회의원 또 한 10명 됩니다. 이런 애들 갖다가 살살 꼬시고 말이죠. 회유하고 협박하고 알게 뭡니까? 돈으로 매수를 할지. 그래가지고 이탈을 시키면 200석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0석이 되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직무 정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헌재가 말이죠. 10월 이 중순까지 이 3명의 헌재 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원래 헌재가 9명인데 이게 7명 이상이야 헌재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장 이종석과 그리고 2명의 또 재판관이 한꺼번에 그만둡니다. 10월 15일쯤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빨리 헌재 재판관을 채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채우겠어요? 빨리 지명해가지고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그럼 언제 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계속 안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돼 가지고서 그러면 대통령 직무가 마냥 그냥 정지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노무현 때는 말이죠.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헌재에서 안 돼! 그러는 바람에 다시 되돌려 보내가지고 노무현의 직무가 정지됐다가 다시 대통령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헌재 가면 무조건 빠꾸입니다. 기각당합니다. 그런 걸 아는 거야. 민주당이 그걸 알고서 어차피 헌재가 마비시켜놓고 헌재를 마비시켜놓고 저 국민의힘을 갖다가 잘 이렇게 이간질 시켜가지고 만약 200석을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재는 마비됐으니까 마냥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헌재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되는데 저것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석 중에 지금 두 자리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 셋이 빈다 그랬죠. 그 중에서 둘은 자기들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그전에는 여당 하나 야당 하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여야 합의 이렇게 해가지고서 재판관을 갖다가 지명하고 다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합의의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합의고 뭐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쟁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중차대한 지경인데 저 야권에서 말이죠. 저 민주당 그다음에 또 조국당 이런 놈들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지금 공공연히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108석이 말이죠. 한 석도 여기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쟤들이 아무리 용 빼는 재주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8석은 말이죠. 200석만큼 힘이 강한 겁니다. 저들이 200석이 있어야만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듯이 우리는 또 100석만 넘으면 그걸 또 부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열할 때 그때 정말 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 야당들이 지금 드디어 그 속내를 드러내고 그 본체를 드러내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때 말이죠. 우리 안의 분열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말이죠. 대통령께서 이제 국힘 의원들을 또 추경 원내대표라든지 또 용산으로 모셔가지고 또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단합된 모습도 보였는데요. 물론 이제 한동훈은 이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튼 한동훈도 당대표로서 힘을 합하고 모두가 힘을 합해가지고서 저들의 음모를 분쇄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상 강신업 TV입니다. 고맙습니다.